열심히 만든 발표 자료, 왜 맨날 반응이 별로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실 만한 그런 상황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수련회 보고서든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 제안서든 밤새워가면서 막 글자 하나, 그림 하나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막 뜨거운 박수와 칭찬을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건 그래서 요점이 뭐지? 하는 듯한 멍한 표정 그리고 지루해하는 분위기뿐이었죠. 오늘 분석할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여러분의 노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발표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세 가지 큰 오해 때문에 애초에 과제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를 계속 헛고생하게 만드는 그 오해들 하나씩 제대로 부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바로 프리젠테이션은 곧 파워포인트다 라는 생각입니다. 발표 자료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파워포인트부터 켜야 한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에 남을 만한 최고의 발표들은 어땠나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공개할 때 그건 슬라이드 쇼가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였죠. 빌 게이츠는 심지어 강연 중에 모기를 풀어놓는 퍼포먼스를 했고요. 워렌 버핏의 주주서원은요. 그냥 글자만 있는데도 수백만 명이 읽잖아요. 핵심은 슬라이드가 아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슬라이드에 내가 할 말을 빼곡하게 다 적어놔야 한다는 강박이에요. 이 슬라이드 한 장이면 내가 없어도 다 이해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청중은 내 말은 안 듣고 슬라이드 글자 읽기 바쁘죠. 결국 이도 저도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표 자료는 무조건 예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디자인 중요하죠. 근데 라이브 발표 때 와, 예쁘다 하는 디자인이랑 나중에 혼자 읽어볼 보고서에서 야, 깔끔하다 하는 디자인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어떤 교회 김 집사님의 사례가 딱 이걸 보여줍니다. 청년부 수련회 보고를 해야 해서 아주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큰 사진에 감사 같은 단어 하나 딱 넣어서요. 현장에서 발표할 땐 멋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교육부장님이 주보에 실어야 하니 상세한 내용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예쁜 슬라이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고 결국 데이터 넣어서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야 했답니다. 완전 이중노동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일들을 전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 하나로 퉁치고 있었던 거예요. 원본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마치 김치찌개 끓이는 레시피를 가지고 케이크를 구우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둘 다 요리는 요리지만 쓰는 재료나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김치찌개 레시피 하나로 모든 요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것들 안에는 사실 최소한 8가지의 서로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 8가지 얼굴은 크게 세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A그룹은 발표자인 당신이 완전한 주인공인 경우입니다. 슬라이드는 그냥 거들 뿐이죠. B그룹은 발표자와 문서가 스포트라이트를 나눠 갖는 경우예요. 강의 자료처럼 제가 지금 설명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 복습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C그룹, 여기가 진짜 중요하고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인데 바로 발표자 없이 문서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제안서, 보고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이요. 어떤 회사의 이 과장님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혼자 차분히 읽어보라고 만든 30페이지짜리 상세 보고서를 글쎄 30분짜리 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들고 온 거예요. 결과요? 한 7페이지쯤 넘어갔을 때 부장님이 딱 끊고 말했죠. 이 과장 그냥 이메일로 보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과장님 같은 실수를 피하고 이 8가지 중에서 딱 맞는 옷을 고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간단한 3단계 자가 진단법을 알려줍니다. 뭔가를 만들기 전에 딱 이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첫째, 이거 어떻게 전달할 거지? 내가 직접 말하나? 아니면 이메일로 그냥 보내나? 둘째, 이걸 만드는 목적이 뭐지? 설득하려는 건가? 그냥 정보를 주려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 이걸 누가 보지? 사장님? 동료들? 아니면 불특정 다수? 딱 이 3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접근 방식은 180도 달라질 겁니다. 결국 핵심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예전처럼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발표 잘하지? 라고 묻는 대신에 이제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내가 지금 만들어야 하는 건
저 8가지 얼굴 중에 정확히 어떤 녀석이지? 이렇게요. 훨씬 전략적이죠? 내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만 정확히 알면 그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 즉 따라야 할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뭐 싸움의 절반은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셈이죠. 그러니 다음에 노트북을 켜고 파워포인트를 열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게임은 과연 어떤 게임인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수많은 밤샘 작업을 막아줄 겁니다.